안녕하세요. 딸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루아맘입니다. 지난 동영상 시리즈에서는 영어 유치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제가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으로 6세 중간에 옮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는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여러 기준에 따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월 200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우리 아이가 다닐 영어 유치원, 당연히 자세히 비교해보고 보내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 고민했던 7가지 중 4가지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네의 경우 일반 유치원을 1년 넘게 다니다가 중간에 영어 유치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두 유치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중간 입소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고민과 시행착오라 함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알아볼 수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저처럼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영어 교육. 영어 유치원의 장점은 영어 특화 교육으로 확실히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사 또래들과도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 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시간과 양이 일반 유치원에 비하면 월등히 많지요. 요즘은 워낙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라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특성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영어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어 교육 특화 일반 유치원도 있어요. 정규 및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영어 비중을 높여 운영하는 일반 유치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지만 영어를 많이 접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영어 교육이 특화된 일반 유치원에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 원비. 유치원 원비를 비교해보자면 우선 공공립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경비 및 원비가 거의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체험학습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50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 곳도 있고요. 반면 영어 유치원의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싼 원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국가에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학생들의 원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비싼 원비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 유아 교육에 매달 많은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개 저렴해야 100만원 선에서 비싼 곳은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단순 교육비만 이야기한 것이지 이외에 통학버스, 방과 후 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원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전기세 내주러 가는 것 같아 라고 우스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가 비싼 영어 유치원에 가서 어떠한 긍정적인 피드백 없이 다니고 있다면 과감히 영유가 아닌 아이 성향에 맞는 인류나 다른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낸 만큼 다 얻어올 거라는 기대 역시 욕심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비싼 원비를 내고 보내는데 아이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영어 습득에 효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학급당 인원수.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5, 6, 7세별로 학급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급당 대개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생활합니다. 학급당 20명 정도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만 남녀 성비 및 아이들의 사회성, 언어 및 행동 발달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이 정한 적당한 인원수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영어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일반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10명 이내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요. 물론 인기 있는 영유의 경우 15명 정도까지 운영되기도 합니다. 적은 인원수에다 영유는 7세 반을 제외하고 5, 6세 반은 원어민 담임 1명, 한국인 보조교사 1명으로 대부분 운영합니다. 일반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보다 적은 학생 수로 운영되어 소수 정예로 학생 케어가 더 꼼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적은 인원수의 단점도 있습니다. 아동들은 또래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발달하며 특히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아이들마다 성향이나 기질 역시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적은 인원수의 학급에서는 때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원어민 교사와 유아교육 전공 전교사. 일반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100% 유아교육 전공자가 교직이수 이후에 전교사로 임용됩니다. 물론 간혹 기간제 교사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유아교육 전공자들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이자 교육 전문가입니다. 반면 영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우선 대부분 유아교육 비전공자입니다. 사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어학원에 고용되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 자격 미달인 원어민들을 고용해서 종종 여러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채용하는 원어민 교사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유에서도 교사 채용을 까다롭게 하고 교육 전공자 또는 교사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이수한 원어민을 고용하며 학부모님들께 교사 양력이나 전공을 알려주는 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 비교 분석 7가지 중 4가지. 영어 교육 원비, 학급당 인원수, 원어민 교사와 유아교육 전공 전교사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가지 중 나머지 3가지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